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제가 좀 쉬었죠? 이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 와서 제가 너무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목소리가 별로 좋진 않은데요. 해밍웨이도 샌프란시스코의 여름이 제일 추웠다고 했었죠. 이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의 옷이 제가 너무 가벼워져서 그런지 여기 와서는 계속 자주 감기에 걸리네요. 방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날씨 좋은데 옷이 결국 가볍게 되면 몸이 안 좋아지는, 구독자님 모두도 몸조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더 쉴까 하다가 이거를 안 만들 수가 없죠. 너무 참 많은 이야기들과 소식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인산철을 언제부터 이미 제가 얘기한 거는 다 과거 영상에 다 박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인산철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가 비싸다는 얘기를 제가 되게 자주 했죠. 한 일주일 전인가요? 이게 논리적 비약이라는, 포드가 배터리를 자기들이 망하면서까지 안 사주겠다라는 것의 대답이 오늘 이게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났나요?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결과가 빨리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바로 답을 해주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예측을 좀 많이 틀리더라도 좀 더 해볼까 합니다. 구독자님들이나 들으시는 분은 내일 과연 주식이 오를까 내릴까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단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가능성들을 다 검토해봐야 되고, 그래도 맞추는 건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색깔을 죽였었는데, 요즘 보니까 AI가 너무 분석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뉴스라든지 간단한 추론 같은 거는 AI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기사도 사람이 거의 안 씁니다. AI가 웬만큼 쓰고 사람이 교정할 뿐이죠. 그래서 더더욱이 통찰력이나 좀 많이 틀리더라도 그런 부분을 시도해볼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큰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AI가 너무 많이 치고 올라와서 저도 그걸 좀 실감하는 편입니다. 자, 포드를 보면은 12 빌리언 달러에 대한 EV 인베스먼트를 스탑했죠. 미뤘다고 얘기하고 저는 별로 할 생각이 없다고 받아들여집니다. 이미 짐 팔리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이런 얘기 했었고, 하이브리드가 대세고, 토요타 얘기도 했었죠. 참 다시 보게 되죠. 바로 그게 답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포드 CEO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친환경이 대세니까 그 비싼 배터리를 무조건 사야 돼. 정부도 보조금 주니까. 그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전기차에서 양산을 더해가는데, 이미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 상태라면, 이 정도의 배터리 가격이면은 대량 생산을 하더라도 흑자가 안 난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 CEO들이. 지금 더 분기당 홀세일 유닛은 늘어나는데 적자폭은 더 커집니다. 그러면은 포드 CEO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최대한 미루지 않겠습니까? 삼성이나 LG가 바보가 아니듯 포드 GM도 바보가 아닙니다. 이걸 계산을 안 했을 리가 없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논리적 비약입니까? 바로 이렇게 기사로 답이 나와서 빨리 검증이 돼서 좋긴 하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늦더라도 이런 거를 많이 트라이 해볼까 합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 12 빌리언 달러도 역시 이거 하나로 치면 16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이제 나 안 한다는 얘기를 못 할 겁니다. 그만큼 친환경 웨이브는 거세고, 그리고 한국 배터리 회사들과 계약한 게 있는데 안 한다고 하면은 힘들죠. 그렇지만 무한정 밀어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지기 전까지는 아마 다시 이게 재개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상황이 좋아져야겠죠. 일단 고금리도 끝나야겠고 배터리 가격이 좀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고금리가 아니 저금리였을 때는 그나마 할만했는데, 근데 그렇게까지 또 저금리로 갈 수 있을지 다들 미지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쉽지 않다. 그리고 이 정도 투자 금액을 밀었다라는 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내연기관에서 그렇게 돈을 잘 버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이걸 더, 내가 사장 CEO라면 이걸 더 팔지 어떻게든지 저걸 안 팔려고 하지. 친환경이고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다시 한번 올스탑 됐습니다. 연구도 안 하는데
있는 거 그냥 팔고 껍데기만 바꿔서 파는데 아우 이걸로 더 우려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라는 존재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서 포드 마기도 뭐 잘하면 이제 텍스 인센티브까지 해서 온 걸로 보이는데 13,000달러까지 어프해주고 현대도 가격을 깎았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6도 뭐 한 4,000달러 넘게 이제 스타트를 38,000달러부터 시작하네요. 한국 전기차는 제값을 받는다라는 얘기 저는 그런 말 믿지 않습니다. 몰랐을 뿐이죠. 딜러를 통해서 샀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거를 대놓고 막 바꾸는 게 테슬라고 가격은 시장이 정하는 거지. 현대도 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되게 굿딜이라고 많이 사셨던 것 같은데 현대도 만만치 않게 통수를 이렇게 근데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유를 들어보면은 프로덕션 에피션시와 스케일이 커져서라는 답변에서 마치 좀 이제 대량 생산에 들어와서 가능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포드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행거리가 좀 짧긴 한데요. 배터리도 조금 싫고 그래도 38,000달러면 참 매력적인 가격이네요. 그리고 주식도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막 터져서 얼마나 만들고 싶었는데 몸이 안 좋아서 일도 너무 많았고요. 제가 저 두 자리가 깨진 게 이게 몇 년 만에 처음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그러면 받아들이는 게 얘는 미래도 없고 돈도 그 미래를 위한 투자도 안 하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별로 안 좋으니까 돈도 잘 못 벌 것 같고 미래도 없어 보인다라는 여파로 주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5년간 흐름을 보면은 거의 뭐 제자리죠.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돈을 벌고 있는 테슬라가 대단해 보이는 거죠. 전기차 쉽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리고 한 번은 제발 이 한국의 배터리를 사가는 업자 CEO 입장도 한 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한번 한국의 배터리가 다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그냥 이게 미래니까 저는 진짜 전기차가 미래라고 믿는데 저도 그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채널은 전기차가 미래라고 믿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반론할 것도 없고 다시 한번 그렇긴 한데 전기차가 위험해지는 게 아닌가. 이건 정말 오롯이 테슬라가 많이 팔면 시장이 확대되고 테슬라가 조금 팔면 시장이 좀 수그러드는 그런 양상입니다. 포드만 그러면 제가 그렇겠죠. 근데 GM 얘기도 했죠. 벤츠도 주식이 지난 금요일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브루어 EV 프라이싱 전기차 값이 다 이렇게 써놓고 저희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배터리 만드는 입장에서는 니들이 테슬라만큼 혁신을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많은 구독자님들이 그 비판적 댓글을 보면은 뭐 배터리 스펙을 보고 전기차를 산다는 둥 그만큼 배터리가 전기차에 엄청 중요한데 그걸 사가는 회사들이 다 이렇게 곡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진짜 벤츠마저도 이거 뭐냐면 고급 그래도 옛날만큼 고급은 아니죠. 그래도 포드나 GM 대비해서는 가격적인 여력이 좀 더 있는데 좀 더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진이 더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CFO가 전기차 가격이 너무 가격적 압박 이게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그러니까 higher production cost라고 계속 그렇게 강조할 정도면은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됩니다. 플러스 UAW 노조도 해결을 해야 되죠. 각 나라의 자동차 노조는 대동소이합니다. 조금 세거나 조금 덜할 뿐이지. 이 노조 문제도 해결을 해야겠죠. 이것도 정말 발목이 많이 잡힌 거고요. 다양하게 제가 그때 옆으로 많이 찔러줬다고 얘기를 했었죠. 노조가 원하는 만큼의 그래도 첫 번째 11%는 되게 큰 거죠. 그래도 25%면은 조금 낮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옆으로 엄청 찔러줘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이제 웰스파고나 이런 데서 분석한 거 보니까 시간당 임금으로 그걸 만약에 이제 다 맥시멈으로 계산했을 때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과연 GM이나 스텔란티스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다 거기서 거긴데. 그러면 노조에 대한 커스트 압박? 배터리 커스트 압박?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궁지를 몰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사단이 납니다. 결국은 줄줄 미룰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다가 다음에 대통령이 이 트럼프가
유리한 편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저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정치는 무조건 시스템입니다. 그나마 따졌을 때 조금이나마 기업에 있어서 트럼프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는 여기 노조 위원장님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노조들 입맛에 맞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조금 노조에서도 여기가 왜냐하면 미시건이나 이런 러스트벨트가 현재 스윙 스테이시기 때문에 지금 결정권을 다 쥐고 있죠. 다른 주들은 웬만큼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노조 위원장님도 그래도 기업가 편이라고 여기 노조 위원장이 얘기할 정도니까 그런 뉴스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기차를 응원하려면은 만약에 말한 대로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다시 재선되게 되면은 딜레이 시킬 겁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없는 거는 불가능한데 또 딜레이가 되죠. 그럼 기업들은 이런 고금리에 그 딜레이 되는 것까지 견디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럼 현대기아차는 계속 내연기관을 잘 팔아서 벌 수도 있지만 배터리 회사들은 쉽지 않죠. 또 보릿고개를 계속 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배터리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진짜 대단한 게 좀 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예측을 AI가 못하는 항상 추론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뾰족하게 이런 걸 얘기해 보면 배터리도 사실은 4680도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나 다른 한국 회사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테슬라는 자기가 원하는 스펙에 자기가 원하는 배터리가 뭔지를 압니다. 정확히. 그러니까 그것만 만드는 거죠. 딴 건 다 때려치고 그것만 향해서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은 기술적 대응도가 굉장히 높죠. 다양하게 휴대폰부터 해서 파우치도 만들고 각형도 만들고 원통형도 만들고 파우치도 다양한 사이즈와 다양한 스펙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죠. 전고체라든지 리튬 설퍼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너럴하게 얘기하면 기술적 비교는 테슬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나 그게 테슬라가 다 원하는 배터리가 아니잖아요.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딱 그 스펙의 배터리가 있는데 그게 협업이 어렵다고 제가 조별 과정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기가 원하는 걸 입맛대로 쓰기 위해서 그 일을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 지금 누구도 4680으로 지금 현재 돈을 벌거나 엄청난 양산에 성공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걸 돌려 얘기하듯이 지금 테슬라가 1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한번. 왜냐면 진짜 4680 넣어서 차 파는 애는 얘들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세게 얘기하면 테슬라가 원하는 딱 그 스윗스팟에 한 점에 대한 배터리는 전 기술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자, 테슬라에 그래도 또 뉴스도 안 섞을 수가 없죠. 이런 게 다 그래도 근간이 되긴 하니까요. 거기다 슈퍼차죠. 절대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미 게임이 저는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뭐 BP 정말 큰 주유소인데 여기다가 이제 슈퍼차저 딜도 하고 새로운 컬러 이제 내연기관의 좋은 면들을 좀 답습하더라고요. 이런 스텔스 그레이도 또 출시하고 레드로 재미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드를 보니까요. 제가 확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차의 컬러를 울트라 레드가 레드 플러스 약간 검은색 알게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좀 섞고 균일하게 퍼지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기술인데 내연기관들이 잘하죠. 기존의 회사들이. 테슬라가 그 정도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 도색에 있어서 판금 도장 이런 페인트질 하는 거에 있어서 이걸 잘 유니폼하게 이제 섞는 기술도 꽤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모델 Y의 가격을 살짝 올렸습니다. 근데 재고는 조금씩 올라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을 앞두고 주문이 느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재고가 올라가면은 가격을 깎기 마련인데 테슬라가 이걸 좀 더 선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에 대한 오더 들어오는 것도 그건 공개가 안 되죠. 테슬라만 아니까 그거를 섞어서 이건 반드시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입니다. 공급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수요보다. 그럼 이게 재고가 올라가는데 앞선 오더가 더 많이 들어오는 것을 봐서 살짝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모델 Y 롱레인지를 좀 올렸더라고요. 한 500불이니까 거기서 거깁니다. 제가 이런 FS 베타 11.4.7.3도 받았거든요. 모델 S에. 그리고 이제 수리도 해야 되죠. 그 부분.
그 부분도 나중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몸도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요거 모델 X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초음파 센서가 없고, 저도 테슬라 모델 3Y SX를 다 가져봤는데 초음파 센서가 없는 유일한 차입니다, 이게. 근데 신기하게 칼같이 아무리 여러 번 테스트를 해도 기가 막히게 이거를 잘, 이 뒤에 팔콘 윙도어는 정말 기가 막히게 긁지 않고, 과거에 이걸 뭐 긁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긁은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사실 더 독하게 테스트 해봤는데 기가 막히게 긁을 뚱 말뚱해서 딱 쓰더라고요. 그거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카메라만으로 이렇게 거리감을 정확히 재는지 기가 찰 노릇이었고, 후면 주차할 때, 뒤로 갈 때도 정확도가 엄청 높습니다. 진짜 수도 라이다의 위력? 그지 같은 카메라만으로도 얘는 좀 더 좋죠. 얘는 화소가 한 500만 화소까지 올랐으니까 그래도 요즘 기준에 500만 화소면 떨어지는 거죠. 이런 카메라로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소프트웨어나 AI 머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겠고요. 근데 전면은 부정확합니다. 부정확해도 너무 부정확합니다. 빨리 이걸 업데이트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전면으로 뭐 사고 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근데 주차할 때 조금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전면 거리 측정은 현격히 떨어지더라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조만간 또 FSD 베타로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